YTN 라디오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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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투자로 소소한 꿈을 꾸는 주식 초보자 생생경제 청취자들을 위한 친절한 생생주치원입니다. 오늘은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저자 연세대 국제대학원 이남훈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 책을 보고 딱이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야겠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책의 저자로만 교수님을 만났는데 사실 교수님 되게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아니 그렇기보다는 아마 저를 모르시는 게 네. 당연한 게 제가 좀 연식이 오래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외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네. 김 PD님이 모르시는 건 당연합니다. 아니 저는 제가 몰랐던 건 맞는데 사실 연세대생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교수님 유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 입문 강의를 하시던데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국제 투자 전문가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국제 투자 전문가가 뭡니까? 그러니까 제가 연세대학교에 부임한 지는 한 4년이 좀 넘었는데요. 그전에는 한 30년 가까이 국제금융, 국제투자 전문가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30년 중에 한 반은 홍콩,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미국 증권사로 들어보셨을 텐데 JP 모건, 메릴 린치 이런데 이제 한국 대표 리저널 헤드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삼성증권에서 초대 리서치 센터장을 한 20년 전쯤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제 자신이 2000년대 초에 헤지펀드를 외국인 대상으로 싱가포르에서 몇 년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즘 이제 여의도에서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1세대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이제 국가대표급 국제 투자가들하고 같이 고민을 하고 일을 많이 하고 그분들 중에 일부는 피델리티 아시아 대표 아니면 전 세계에서 가장 컸던 헤지펀드 타이거 파트너 이런 분들이 이제 제 글에 책에 한국 투자가들을 위해서 개인 투자가들을 위해서 자기 경험담을 또 공유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그런 것들이 녹아나서 이제 제가 국제 투자 전문가 이제 그런 표현을 아마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생생주치원에 오늘 선생님을 제대로 모셨습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저자시고요. 국제투자 전문가세요.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또 우리 교수님이 그냥 오지 않으시고 이 책을 몇 권 가져오셨어요.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문자 보내신 분들 중에 저희가 몇 분 선정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 이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교수님 좋은 주식은 뭡니까? 돈 많이 벌게 해주는 게 좋은 주식 아닙니까? 전 세계 주식을 크게 보면 이제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자라는 게 기업, 산업, 경제 여러 가지 현상이 결합이 돼서 되게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투자를 아주 단순화시키는 그런 사고 훈련이 중요한데 전 세계 주가를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분류는 좋은 기업, 나쁜 기업. 그거는 기업의 펀디멘털,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성장하느냐, 훌륭한 경영진이 잘 경영을 하느냐,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좋은 주식, 나쁜 주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결국 주가가 평가됐느냐, 저평가됐느냐를 이제 나눠보는 것인데, 그래서 이제 쉽게 얘기를 하면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은 한국에서는 삼성전자, 미국에서는 아마존. 우리가 말만 들어도 알 수 있는 기업들. 네, 그렇죠. 이제 반면에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은 이제 저의 판단인데 지난주에 상장이 된 쿠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요? 훌륭한 회사지만 과연 이 회사가 시가총액이 100조 원까지 가는 게 맞냐? 이제 고평가됐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성장 가능성이 지금 기업보다
클까? 네, 라는 네, 말씀이신 네, 거죠. 네. 그러지 않을 예, 것 예. 같다는 말씀이신 가령 거예요. 삼성전자도 지금 8만 원대는 좋은 기업, 좋은 주식이지만 이것이 15만 원이 가량 간다면 좋은 기업, 나쁜 주식이 될 수 있죠. 이해했습니다. 예.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나쁜 기업, 나쁜 주식은 이제 뭐 감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대한항공 같은 경우가 해당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항공업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벌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대한항공은 빚이 아시아나까지 인수를 하면 25조 원 가까이 되는데 네. 빚이 주가를 억누르죠. 근데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주가가 상승하려면 결국 빚을 갚아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런지. 그래서 업황도 기업도 어렵고 주가도 고평가됐다. 그러니까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좋은 주식, 나쁜 주식 나눌 수 있는데 보통 좋은 기업이면 좋은 주식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고. 네네. 그럼 나쁜 기업에 좋은 주식도 있습니까? 나쁜 기업의 좋은 주식은 좋으신 질문이신데, 네. 그러니까 그 펀드멘털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철강 회사, 건설 회사 같은 경우가 장기 보유하기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장기 보유를 하면 좋은 수익을 못 내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서 악재가 100% 반영이 됐으면. 그러니까 최근에 네. 이제 이런 종목들이 업종이 많이 올랐는데 그렇죠. 작년 연말 같은데 그런 뭐 포스코는 뭐 좋은 기업에 가깝지만 건설 회사들, 시멘트 회사들, 항공 회사들 같은 경우가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일시적으로 트레이딩하는 용이고 장기적으로는 그러네요. 좋은 성과를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좀 많이 타는 주식들, 반짝할 수 있는 주식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맞습니다. 단타할 수 있는 네, 주식들은 네. 뭐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일 수 있지만 네. 절대 길게 갈 수는 없다라고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 책에 보면 제일 첫 부분에 당신은 아직 주식을 모른다 이렇게 굉장히 노골적인 꾸짖음으로 시작하고 계신데 네. 그러면 교수님이 이렇게 요즘 주식 초보자들 많으니까 보면 와 정말 이거 모른다.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이 사람들 이거 진짜 모르고 주식에 뛰어든다. 이런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뭐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책 뒤에 하지만 네. 가령 아파트를 살 때 매매가를 엄청나게 따지고 주변 시세 따지고 뭐 여러 번 몇 달 동안 걸쳐서 그 매매를 검토를 하지만 주식은 별 생각 없이 주위에서 그렇죠. 추천을 하면 심지어 시가총액도 모르면서 네. 막 사는 경우 뭐 저도 주위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제 책을 보면 소제목이 테슬라 주주는 모델 3를 시승하라. 왜냐하면 저 주위에 테슬라 주주들이 많으신데 거의 대부분 차도 타보지 않고 주주가 되셨어요. 이제 그런 거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는 업종, 자기가 잘 아는 제품, 서비스를 한 회사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고 그래야지 실수를 줄이는데 이런 그 훈련이 저희가 충분히 안 돼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해서 이게 좋은 회사인지 나쁜 회사인지 좋은 주식인지 나쁜 주식인지 이게 좋은 회사의 좋은 주식인지 좋은 회사의 나쁜 주식인지 이렇게 분류만 해도 시작이 될 텐데 그것조차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논리적으로 사고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나는 주식에 대해서 모른다. 항상 겸손해야 되는데 남자 투자가들이 일반적으로 이건 데이터로 입증이 됐는데 여성 투자가들보다 투자 성과가 좋지 않은 이유가 내가 주식을 잘한다. 내가 적정 주가를 잘 안다. 그런 과신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네. 여성 투자가들이 특히 이제 중장년층이 가장 성과가 좋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현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운전할 때 길 절대 안 물어보는 거 그런 심정으로 주식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난 할 수 있어 이런 네, 생각으로.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책을 신청해주고 계신데 0847님은 예전에 초저유가일 때 러시아 석유기업 주식 사고 이란이랑 미국이랑 사이 나쁠 때 미국에 미사일 만드는 회사랑 총기 만드는 회사 주식 샀는데 석유기업은 최근에야 본전이고 미사일은 적자고 총기기업은 또 여러 이슈 때문에 조금 이익받고 팔았어요 하셨는데 이게 이분이 아주 정확하게 나쁜 기업 좋은 주식을 사는 투자 형태네요. 그런데 그 제 책에 이제 서두에 나온 것처럼 네. 당신은 투자가는 무엇을 모르는지조차도 모른다. 이제 거기서는 그 내가 무엇을 모르고 회사나
그 상황이 컨트롤을 못하는 돌발 변수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투기에 가깝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투자라는 것은 내가 예측이 가능하고 최소한 1년 이상의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충분히 객관적으로 모니터하고 따질 수 없는 변수가 많은 거는 그런 상황은 오히려 투자로서 권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1443님은 새싹 주린입니다. 나이가 70이 넘으면 귀가 얇아지고 판단도 흐려져서 부디 좋은 주식, 나쁜 주식 구분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하셨는데 그러면 시가총액 이것도 하나의 기준이 될 것 같아요. 네네. 교수님이 시가총액은 아파트 매매가 같다 이런 설명하셨거든요. 네네. 이거 네.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떤 새로운 기업을 소개받았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게 상장사면 시가총액입니다. 네. 그러니까 시장이 평가하는 그 기업의 가치죠. 그러니까 과거, 현재가 녹아 있고 미래가 이제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그런 메커니즘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살 때는 그렇게 따지는데 주식을 살 때는 그렇게 따지를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 예를 들면 의류 산업의 요즘 가장 성장이 많은 분야는 스포츠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여성분들도 요가 팬츠 많이 입으시고 네. 남자들도 이제 정장보다는 추리닝을 많이 입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대 산맥이 나이키, 아디다스인데 각각의 시가총액이 250조 원, 80조 원입니다. 그 차이가 그리고 크군요. 거기서 네. 뜨는 룰루레몬이라고 기능성 요가복을 네, 맞아요. 만드는 들어봤어요. 룰루레몬은 고가이고 아주 그 브랜드 프리미엄이 높은데 시가총액이 45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과거 10년 동안 이 세 개 기업의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얼마만큼 성장을 했고 어디서 어디로 마켓 쉐어가 뺏겼는지를 알 수 있고 좀 더 쉬운 예는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한 500조 원이 좀 넘습니다. 그다음에 쿠팡의 시가총액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100조 정도 되는데 여러분이라면 삼성전자라는 기업 하나를 사실 건지 쿠팡이라는 기업을 5개를 사실 건지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니까 500조 원 어느 거를 택하시겠어요? PD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왠지 삼성전자 사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저도 말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검증됐고 성장하는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최고의 인재가 모인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IT 하드웨어 기업이니까 그래서 시가총액을 이렇게 상대 개념으로 자기가 아는 업종 회사들을 놓고 이렇게 좀 감으로 그러니까 왜냐하면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건 어떤 때는 되게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동종업종을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아까 나이키하고 아디다스하고 네네. 그리고 다른 업종이지만 내가 관심 있는 업종들을 서로 비교하는 방법도 있군요. 근데 되게 어려운 게 네. 2015년 불과 5년 전에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톱10 회사들 중에 지금 그 리그의 테이블에 남아있는 데가 3군데밖에 안 됩니다. 7군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인데 그만큼 이 업종 그다음에 기업의 부침이 심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또 주식시장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예. 근데 부침이 심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정말 기업 선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삼성, 현대차 망하면 우리나라 경제도 다 망하는 거니까 쉽게 말하면 일차원적으로 말씀드리면 근데 예를 들면 스타트업 같은 경우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기업들은 상장했다 하더라도 언제 망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송하지만. 네네. 그럼 만약에 그런 회사들 그런 회사들의 투자를 볼 때 좀 볼 수 있는 거 뭘까 있을까? 시가총액은 좀 적더라도. 그러니까 스타트업 같은 데는 결국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업한 사람, 그 다음에 이제 핵심 경영진, 그 다음에 R&D 스태프들의 과거 경력, 능력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스타트업은 사고들이 가끔 가다가 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부실 회계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실험을 이제 거짓말을 한 사건들. 네네.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윤리 도덕성. 그러니까 결국 사람을 보고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솔직히 산업 업종에 대해서 제가 본인이 어떠한 비교 우위 지식이
있지가 않다고 생각하면 굳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투자라는 것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또 가장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 얼마나 피 같은 돈인데요, 교수님. 네, 맞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되돌릴 수 없는 네. 후회를 낳기 때문에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제가 전문가 투자자가 아니라면 굳이 신생기업 기살려줄 생각 하지 말고 네네. 진짜 그냥 네. 안전한 네. 기업들로 투자해서 건강한 투자자가 되는 게 훨씬 낫다라는 네네. 말씀이신 것 네네. 같아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 너무 많은 상장사가 있어서 고를 수 있는 투자 대상은 많고 그래서 굳이 자기가 모르는 분야, 특히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그런 그 무모한 그런 그 선택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모시고서는 굉장히 실질적인 이야기들 들었는데 정석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이 책, 교수님이 주신 책 저희가 몇 번 선정해서 보내드릴 거 다시 한번 약속드릴게요.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의 저자 이남우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